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의 줄임 표현인 경실련은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정경유착과 불공정한 노사관계,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등 각종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경제적 공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 지역에서는 조선업의 위기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어 거제 경실련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자유와 평등, 민주를 기본 가치로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거제 경실련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거제 경실련의 이현 정책위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실련은 경제정의 실천연합의 줄임 표현이죠. 네, 시민단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경실련의 태동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회는 현대 들어서 굉장히 격동의 어떤 그 변화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은 사회의 어떤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였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88년도 서울 올림픽은 화려하게 진행됐지만은 사실은 그 이면에서는 많은 서민들의 아픔들이 나타나고 그런 어려움들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989년 그 경실련 중앙회가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사회에 있던 정경유착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도농 간의 격차, 빈부 간의 어떤 심화되고 있는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순수한 시민사회 단체입니다.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거제 경실련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가장 총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회원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 거제 경실련 같은 경우는 중앙회도 그렇습니다만 공동대표로서 이 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감사, 고문, 자문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최고 의결기구라고 볼 수 있는 사업적 의결기구를 하는 집행위원회, 그리고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물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부설 각종 이슈에 따르는 센터들을 둬서 불공정 거래센터라든지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활동들을 올해 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거기에서 우리 지역은 좀 경남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집권 여당이 아주 중심이 되는 어떤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공약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보들 각자에게 우리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을 모두 수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분석한 이후에 각 후보의 공약과 기본적인 어떤 입법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비교 분석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힘으로써 좀 정치적 어떤 성향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의 중심이 되는 조선 산업의 위기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일반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실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또 경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에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 및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거제시의 조선 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연일 언론에서 계속 조선업의 위기다, 특히 이제 양대 조선소가 이제 거제시에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제 경기 상황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거제 경기는 저희 거제 경실련 같은 경우 지난 약 한 3, 4개월 동안 지역의 상공 활동, 그 다음에 종합적인 경기 지표들을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저 결론적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대략 15% 경기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런 최악의 경우는 대략 종합적 경기 지표가 40% 정도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 집이라든지 토지입니다. 근데 현재 매매도 잘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은 거래 매매가를 희망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대략 한 15%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을 한다든지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략 월 매출 정도가 50% 내지 3분의 1까지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라든지 이 대중교통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손님 또한 뭐 과거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어떤 시민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봤을 때 종합 경기 지표가 최악의 경우는 40%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황기일 때도 있고 또 불황기일 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인 건가요? 그동안에 조선 산업에 대한 어려움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흔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에 들어올 때까지도 조선업은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1980년 이 하반기에 가서는 노조라는 것의 등장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었고, 그거는 이 근로자들의 어떤 평등권이라서 옳은 것입니다만, 그런 것을 부담으로 가졌던 그 사업주들이 아주 위축 경영을 하면서 조선 경기에 제1차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의 어떤 부실 대출이라든지 하는 것이 미국발 경제 위기가 2004년도부터 시작됩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 같은 조선 산업을 가진 곳에서는 2007년부터 그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약 10년까지 그 조선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게 됩니다. 그게 조선업에서는 두 번째 나타났던 어려움인데, 공교롭게도 그 위기의 어떤 주기가 대략 한 10년이 되면서 그때 벌써 다음에 이 위기가 오더라도 한 10년 후쯤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빈말처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꼭 그게 위기라면은 바로 이제 한 10년쯤 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위기는 먼저 과연 그러면 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세계 경기의 어떤 그 사이클, 주기적인 어떤 그 성향에서 침체 국면이라고만 단순히 해석할 것인가인데, 지나친 위기의식은 또한 그 위축이겠지만은 위기를 갖는다는 것은 그 준비를 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의미 있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네, 조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실업 사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 문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조선 관련 근로자는 전체 약 20만 명 됩니다. 그 중에 대략 한 9만 명 정도가 거제의 양대조선을 비롯해서 협력사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9만 명 근로자들 중에서 뭐 흔히 빅2가 여기에 있는 대우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뭐 약칭 삼성조선이라고 합니다. 그 두 곳에 있는 정식 직원들은 대략 한 2만 7천 명 됩니다. 그 나머지 6만 3천 명 정도가 협력사회 인력인데, 그 중에서 약 50%가 흔히 말하는 물량팀의 근로자들입니다. 현재 뭐 대우 또는 삼성에서 정책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은 대략 관리직 30%의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추이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폭이 점차 근로자에게도 확대가 되고, 대략 지금 그 하나금융투자보고서 같은 데서 보면은 약 근로자에게도 상당량 25% 정도의 구조조정이 예측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로서는 대략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지역 근로자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율적으로 보면 30%가 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지금 구조조정에서의 어떤 이미 진행된 파트와 또는 그런 것을 어떤 걱정 속에서 어떤 불안한 가운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이어서 정의당까지 거제시의 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거제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협의에서 특별고용 지원 업종의 지정이 또 시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이제 2달째 정도 이제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정치권이 앞으로 보다 더 안정되고 기왕에 우리 지역을 다녀갔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그들에게서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이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뭐 정부로서도 많은 현안 문제에 어려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외교 관계도 있고 북한의 여러 가지 사항들도. 그러나 또 국가의 유지에는 국민들의 안정과 근로의 어떤 어떤 평화로움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선산업의 2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들의 30% 이상이 아픔에 빠진다면은 과거에 있었던 평택 쌍용자동차 또는 통영의 중소조선소 사태를 통해서 이 고용위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서나 그게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실효성은 지금 굉장히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위기 업종의 선정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아주 명확한 발표가 없다는 것은 신중하다고 해석하겠습니다만은 좀 더 시급성을 놓치는 것 아닐까. 특히 이 정부가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주요한 시점이 지역에서는 아주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어떤 지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구체적 정책이 서기를 바랍니다. 다만 조선산업 및 거제 시민 전체는 특별고용위기 업종이 선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최소의 어떤 그 응급 환자에게 투여하게 될 수혈과 같은 것이라서 이를 통해서 빨리 그 자체적인 어떤 그 발전에 대한 것이라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제가 고용 위기 지역이나 이제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이제 선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건지 또 거제시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이나마 살아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고용 위기 지역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고용 안전 대책이라든지 고용 지원금이라든지 실업급여의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지금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빠지는 근로자들, 구조조정에 된 근로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새로운 어떤 분야에 대한 도전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시작되어야 되지. 만약에 아주 과도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을 때 누적적인 것은 국민적 어떤 그 부담도 크게 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아주 과도한 금액이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되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선정돼서 서서히 집행해 나간다면은 그런 어떤 것이 그 부담이 분산될 수 있다라고 봐서 저희는 기대를 그렇게 조속히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고용위기 지구에 대한 선정은 법률적으로는 처음인 사례이기 때문에 잘 이런 것이 접목되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전역으로 봤을 때는 각 산업에서는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 이런 사례가 좋은 사례로서 또 작용해서 어떤 위기들이 극복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특별고용 지원 업종 선정 이외에 또 이제 거제시를 이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이런 어려움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해양 플랜트의 기술력이 우리가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반적 해양 플랜트의 통상 국내 기술 및 그 국내 기자재의 활용률은 20%밖에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 건조하고 나서 인도하고도 80%는 우리가 다른 어떤 외국으로 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요 설계들은 다 외국에서 한 것을 구입해서 우리가 그걸 단순히 그 도면에 따라서 제작만 하는 이런 노동의 어떤 가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해양 플랜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산업으로서 블루오션이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해양 플랜터 수주를 받아버렸고 결국은 건조하고 나서도 오히려 적자를 보는 이런 구조가 이번에 밝혀진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플랜트를 직접 운영할 기회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 현재는 해양 플랜트를 또 수주를 내렸다가 인도를 지연하는 사례가 벌써 지난주만 하더라도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에 빠진 상황을 좀 전에 말한 정부라든지 금융, 채권단 등에서의 자금을 가지고 이 해양 플랜트를 인수를 국가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공공적으로 인수하면은 이런 것이 지금 경제제재가 올해로부터 풀린 이란이라든가 브라질과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자본이 없어서 해양 플랜트를 많이 보유할 수 없는 나라에게 우리 국내 해양 플랜트 선을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임대해 줄 때 거기에는 운영할 요원이 필요로 할 것인데 그 옵션에서 우리 근로자들, 이 플랜트를 건조했던 기술자들을 함께 운영팀으로 딸려서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산업적 구조조정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에서도 유리해지고 거기서 다년간 경험을 하면은 우리가 산유국이 아니지만 해양 플랜트 그 석유 시추에 대한 경험을 체득하게 되고 향후 있게 될 고부가가치선 FPSO라든지 해양 플랜트가 또다시 수주의 상황이 좋아질 때 그때는 이익적 측면으로서 이 수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기업이 할 수 있거나 또는 소자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이 되는 거대 자본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져서 어려운 이런 수주도 좀 양성화시키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언론에서 또 그 조선업이 사양 산업이다라는 말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선 경기의 정상화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달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 세계 경기에 대해서 토의를 한 끝에 상당히 장기적 경기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우리 이 조선업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대략 한 57% 정도가 5년 정도 가야 이 조선 경기의 어떤 상승 국면이 안정적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되 다소 중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조선 위기에서 어떤 그 수주의 극감은 숨겨진 것 중 하나가 IMO와 같은 이런 국제 조선 관련 단체에서 향후 선박들이 친환경 선박만을 건조하게 된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얼마간에 일어날 수주들을 미리 사전에 수주를 많이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3, 4년 전에 최대의 호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동안 자발적인 수주는 경기와 관계없이 상당량이 이미 수주되어 있기 때문에 수주량은 좀 적을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5년 정도의 경기가 조선산업의 경기 회복세에 대한 타당성이 일면 있다고 봅니다. 네, 거제 경실련에서 또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거제 경실련은 진작에 지난해에 거제시 의회에서 통과되었던 조례에 따라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조속히 건립되는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산업 위기 여기에서 많은 설들이 나올 때 이런 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었다면 아주 명확한 정보와 또는 앞으로의 방향들도 검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거제경실련은 앞으로 지역 문제에 보다 더 밀착하고 특히 소외되는 시민들,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또는 앞에 설명에서 나왔던 물량팀들, 일용직입니다. 이런 분들이 생활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노력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시민단체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어떤 열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거제 경실련의 이현 정책위원장님과 함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제 조선업의 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이 있죠. 위기를 위기로만 보고 위기 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번 위기를 통해 세계 1위에 빛나는 조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